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숙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의숙이 무슨 말이냐, 의숙을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의숙이라면 요즘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조금 예전에 일러보면 지금의 휘문고등학교를 휘문의숙이라 했다, 그렇죠? 양정고등학교를 양정의숙이라 했다. 물론 그 이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학교의 이름 중에 의숙이라는 게 있었다. 아마 질문하신 구독자님은 요 최근에 있었던 동덕여대의 어떤 공학 문제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를 보니까 1908년에 동원의숙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립이 됐다. 그러다가 1909년에 동덕여자의숙이라는 학교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이름을 동덕으로 바꿨다. 같은 여기에 동덕여자의숙과 한글로는 같지만은 한자가 좀 다르죠. 동력동자의 큰 덕자인데 이것을 한 가지 동자의 큰 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다. 그래서 여기서 의숙이란 말을 아마 보시고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자로는 의숙은 이제 오를 의자다, 그렇죠? 숙은 글방을 얘기한다. 글방숙이다.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를 합친 것이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방숙은 누구숙이다. 누구숙과 흑토를 합쳐서 글방이다.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숙이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의숙은 공익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아 세운 교육기관이다. 의연금이다. 옛날에 우리 수재의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일종의 기부금이다. 연이라는 것은 돈을 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그런 것을 의연금이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집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만든 교육기관이 의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근대시대 공익을 위하여 기부한 돈을 모아 세운 교육기관, 이렇게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숙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보니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보면 경영의숙이다. 일본의 경영의숙, 지금도 있는 학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요대학이다. 개요대학을 일본에서는 경영의숙이란다. 개요기죽구라고 한다. 개요대학이라고도 하고 개요기죽구라고도 한다. 여기에 대한 기사가 1896년에 대한제국 간보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때 이 사진에서 이것이 의숙이란 말이 처음으로 문서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니까 중국의 철경록이라는 책이 있다. 철경록. 원나라 말기에 도종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수필집이다. 이 철경록에 의숙이 나온다. 그 의숙은 앞에서 사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을 위하여 의연금으로 운영되는 학비가 필요 없는, 그렇죠, 무월사다. 월사금이 없는 그러한 학숙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의연금을 내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원나라 말기에 나온 철경록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숙이란 말이 앞에서 경영의숙이 소개된 것이 이제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의숙이 어떻게 되느냐? 최초라는 1787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백산의숙이다.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사이에 이제 일본에는 많은 의숙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의숙이다. 1858년에 생겼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개요기죽구, 개요대학 할 때 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면 수십 년 전에 제가 이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 입학식 하던 날에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개요라는 것은 일본의 연호다. 연호. 명치라는 연호로 오래 썼는데, 명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개요라는 연호를 썼다. 1858년에 학교가 생겼는데 이때는 난죽이라 했습니다. 난학. 그런데 1868년에 이름을 새로 고치면서 이제
경응이라 했다. 이때 연호가 경응이었다. 그 해에 1868년에 명치가 되었다.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1년만 늦었어도 명치대학이 됐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는 명치대학, 메이지대학이 따로 있죠. 그것은 명치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우리는 지금 이 의숙이다. 는 것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일본에는 이 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 아직도. 우리가 잘 아는 쇼카 손주쿠, 그렇죠? 라는 이제 지금 야마구치 현에 있는, 그렇죠? 그쪽에 가면 이것이 있다. 유명하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좀 가르쳤죠. 가르치고 말하자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접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스다주쿠 대학이다는 이것도 1900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은 여자대학이다. 이것도 지금까지 있는 일본의 3대 여자대학 하면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또 나라에 있는 나라 여자대학, 그리고 스다주쿠 대학이 유명하다. 여기도 이제 죽이다. 숙을 써서 그렇죠. 또 마츠시다 정경숙이라는, 그렇죠. 마츠시다 정경숙이라는 것이 정치학원으로 유명하다. 197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한 4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되죠. 여기서 송하라는 것은, 마츠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 회사, 그렇죠.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다. 나셔널이라는 상표, 파나소닉이라는 상표로 만든 그 회사에서 말하자면 세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일본에서 이 숫자를 쓰면 학원을 얘기합니다. 주로 학원. 주산 학원이다, 영어 학원이다, 입시 학원이다 할 때 다 숙해서 주쿠라고 쓴다. 학교로서 남아있는 것은 개요가 또는 스다주쿠라든지 이런 데가 좀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의숙이란 말이 어느 정도 쓰였나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의 5대 명문 사립고를 보니까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배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설립 순으로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름이 처음에 생길 때는 배제는 학당이라고 했다 그랬죠. 양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숙이 들어갔다. 양정의숙이다. 휘문도 휘문의숙이 이제 초기에 있었다. 다 고등임금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을 하사를 했다. 보성고등학교는 보성중학으로 출발했다. 중앙고등학교는 처음에 중앙학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학당이다. 또 의숙이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학당이라는 것은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 같은 처럼 이것은 서울에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사부학당이 있었어요. 남부학당, 중부학당, 동부학당, 서부학당 이렇게 있었다. 북부학당은 아마 만들어지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5개를 생각을 했는데 4개만 있어서 사부학당이다. 그래서 서울의 중학동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부학당, 그걸 줄여서 중학이라 했는데 거기 있던 장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당이라는 이름은 그런 서울의 사부학당에서 나온 것이다. 의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흥의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말이 들어왔다 했는데 그런 의숙이라는 데서 왔다. 결국 나중에 이제 다 고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고보, 보성고보, 중앙도, 중앙고보에 다 바뀌죠. 그래서 이 의숙을 질문하신 구독자님께서 고보도 좀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숙이 있으면 사숙이 있다. 그렇죠? 의숙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사숙은 이제 개인 사사로 들어갔다. 사사로이 글을 가르치는 것이 사숙이다. 예전에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이다. 일종의 마사당 같은 것이다. 그렇죠? 또 학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인데 대개 숙식을 함께 해서 해결했다. 이런 데도 있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초기에는 특별한 곳은 숙식도 같이 하는 그런 곳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숙으로 아까 의숙은 휘문이다 양정이다 했었는데 사숙으로 유명한 학교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있는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성고등학교가 1894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호울 선교사가 평양에서 광성 사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광성중학교가 되고 또
분단이 되고 나서는 평양 제일중학교 1946년에 그렇죠? 평양 제일중학교가 됐는데 이제 6.25 전쟁 때 부산에서 광성중학교 고등학교를 재건했다. 그리고 1900 전쟁 끝나고 이제 서울로 이전해서 지금 서울의 광성고등학교는 옛날에 평양의 광성사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있는 곳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숙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사숙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학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사숙이라는 이렇게 글방 숙자를 쓴 사숙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혼동하기 쉬운 게 이렇게 정수갈 숙자를 쓴 맑을 숙자를 쓴 사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내가 가르침은 받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는 것을 사숙이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시대가 맞지 않는다. 시대가 맞지 않는다. 맹자는 공자를 사숙하였다. 맹자와 공자는 근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맹자는 공부를 하면서 공자님을 나의 스승으로 마음속에 품고 했다. 그럴 때 사숙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렇죠? 여기서 숙자는 뭐냐 하면 사모한다는 뜻이다. 마음에 존경한다. 마음에 존경하고 공부한다.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때 사숙이라고 한다.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사사다. 사사했다. 그렇죠? 이때는 스승사자에다가 섬길 사자다. 스승으로 섬긴다. 스승으로. 또는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사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김 선생에게서 창을 사사하였다. 뭐뭇을 사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 창을 사사를 뭐뭇을 사사했다. 그녀는 누구를 사사해서 연극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사람을 사사하든 또는 어떤 분야를 사사하든 뭐뭇을 사사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러한 낱말도 우리가 좀 틀리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글방숙의 숙이라는 글자는 그렇죠. 누구 숙에다가 흑토를 붙였다고 했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 나온 게 예기의 학기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지교자. 옛날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곳은 가에는 숙이 있다. 가유숙이다. 그리고 당에는 상이 있다. 술에는 서가 있다. 국에는 학이 있다. 여기서 국이라는 것은 수도 서울이다. 국도다. 그렇죠? 서울에는 학이 있다. 그래서 옛날 학교에는 이렇게 숙, 상, 서, 학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당이라는 것은 집이 500호가 있는 곳을 당이라 하고 25,000호가 있는 것이 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가의 숙이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맹자에 대한 주석을 보면 학교를 어느 나라에서는 서라고 했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 자, 숙자가 들어가는 지금 쓰는 것은 거의 없다. 문숙이다. 그렇죠? 가숙이다. 거의 쓰지는 않는다. 자, 가숙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안에서 경영하는 글방이다. 그렇죠? 부잣집들은 자기 집에 독채로 독선생을 모셔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집 자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을 불러 모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나라의 교육제도 중에 하나가 여기 25개의 집을 여라고 했다. 여라고 하고 그 여로 들어가는 이제 말이 되겠죠. 여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문 양쪽에 집을 지어서 그걸 숙이라고 해서 그래서 동네의 자제들을 교육한 것이다. 그것도 가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명에 의숙이라는 게 있는 게 하나 눈에 띄었어요. 춘천시 신동면에 금병의숙길이다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금병의숙이라는 게 있었다. 금병산이다. 산이 금병산 밑에 있는 의숙인데 이것은 김유정, 봄, 동백꽃 같은 것을 쓴 소설가 김유정, 지금 춘천 쪽에 김유정 문학관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근에 있는데 이것이 김유정이 잠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야학을 만들었다. 야학. 그렇죠? 야학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금병의숙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지명으로 남아있다. 아마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숙자와 관련된 앞에 흑토가 없는 것은 누구숙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숙. 뭐 거의 서지 않는데 사자성어로 수원수구다 이런 말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수도 누구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한다. 더욱 웃자인데 탓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원수구 다 내 탓이다 그런 얘기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점 4개 있죠. 그렇죠? 이것을 넣게 되면 이제 이글숙이다. 연화 발을 넣게 되면 이글숙이다. 굉장히 많이 쓴다 우리가. 그렇죠? 능숙하다, 미숙하다, 반숙이다, 백숙이다, 성숙하다, 숙고한다, 숙달한다, 숙련한다, 숙면을 취한다, 숙성시킨다, 숙수는 이제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얘기하죠. 대궐에서 일하는 숙수는 대령 숙수를 한다. 궁궐에서 요리하는 남자를 대령 숙수를 하죠. 숙수다. 수거다. 우리가 수거란 말 많이 하죠. 낱말, 수거를 외운다든지 입에 익숙하게 된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숙지한다, 원숙하다, 조숙하다 많이 쓰고 있다. 오늘 의숙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간체자로는 의자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숙 또 사숙이 있다. 또 이 사숙, 맑은 숙자를 쓴 사숙은 맹자가 공자를 사숙했다. 마음속에 품고 스승으로 삼았다. 그때 쓴다. 그리고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사사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